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6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에서 한국의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발생한 LA 산불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로스앤젤레스시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도 캘리포니아주 남부 LA 일대를 덮친 산불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지난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한 미국과 카타르가 어제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고연봉 화이트 칼라 전문직에 대한 고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조차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적색육과 그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이 13% 증가하는 반면 이를 견과류와 콩류, 생선 등으로 대체를 하면 치매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오는 20일 월요일 시카고 한인회 사무실에서 시카고 한인회 제3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의 출범 소식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시카고 문인협회는 지난 11일 토요일 한인제일 장로교회에서 원래회 및 임시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교계가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오늘 31일 금요일 오전 9시 새생명 비전교회와 은혜 한인교회, 각각 LA 지역과 OC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감리교가 UMC 뉴스를 통해 2개 이상의 연합감리교회 건물이 LA 산불로 파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UMC 뉴스에 따르면 1월 8일 알타네나 연합감리교회와 퍼시픽 팔리세이드의 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 건물이 불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연합감리교회 5곳도 대피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을 돕는 비영리 단체인 시소 커뮤니티가 최근 발생한 LA 지역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기부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합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에 한국의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영국 가디언즈는 윤 대통령 체포는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우세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지난달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 몇 주간 진행됐던 정치적 결전의 최신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로스앤젤레스시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LA는 부산시와 1967년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60년 가까이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온 부산에 가장 가까운 자매 도시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도 캘리포니아주 남부 일대를 덮친 산불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약 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5일 이재민 구호와 재해 지역의 하루라도 빠른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해 갈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현지 요구에 입각한 지원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지난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한 미국과 카타르가 어제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상을 펼쳐왔고 결국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사이 휴전이 오는 19일 일요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협상가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함께 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를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급증시키고 15개월 이상 포로로 잡혀있던 인질들을 그 가족들과 재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소식에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번 분쟁으로 초래된 막대한 고통을 줄이는 일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일에서 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서 작년 4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내 고연봉 화이트칼라 전문직에 대한 고용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조차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4년 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한 구직자 중 3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하는 졸업생 비중은 23%, 한 해 전에 20% 대비 3%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력개발 및 동문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크리스티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고용시장의 어려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하버드를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적색육과 그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치매 위험률이 13% 증가하는 반면 이를 대신해서 견과류와 콩류, 생선 등으로 대체할 경우 치매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은 지난 16일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에서 노장년층 1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43년간의 식단과 치매 위험 관계를 추적 관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 교수는 식이지침은 심장병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인지 건강은 자주 논의되지 않는다며 이 연구 결과가 식단과 뇌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오는 20일 월요일 시카고 한인회 사무실에서 제3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의 출범 소식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문인협회는 지난 11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인제일장로교회에서 원래회 및 임시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감사 및 결산보고와 2025년도 새 업무 계획과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시카고 문인협회는 앞으로 동포사회를 위해 지성과 문학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2025년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남가주 교계가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오는 31일 금요일 오전 9시 새생명 비전교회와 31일 오후 7시 은혜 한인교회에서 각각 LA 지역과 OC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는 우리 조국은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들의 이념 대결로 인해 국제사회의 염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크리스천들은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여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기도회에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미국의 새 대통령과 정부, 미국의 성경과 기독교 가치관의 회복 등을 놓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연합감리교가 UMC 뉴스를 통해 2개 이상의 연합감리교회 건물이 LA 산불로 파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UMC 뉴스에 따르면 1월 8일 알타데나 연합감리교회와 퍼시픽 팔리세이드의 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 건물이 화마에 휩싸였고 다른 연합감리교회 5곳도 대피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재난에 대처하는 모든 이들, 특히 구조대원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태평양연회는 화재복구 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포털을 마련했고 이외에도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을 돕는 비영리 단체인 시소 커뮤니티 역시 최근 발생한 LA 지역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기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방문객들은 언론을 통해 검증된 단체 또는 자신이 원하는 구호단체 링크를 통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모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와 함께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면서 조금은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 같은 포근한 날씨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 밤 최저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모처럼 오늘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돼서 외출하기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